자, 오늘은 수의법의학자 이경현 연구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부위에 이제 지금 출혈 흔적이 보이고요. 질식사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법의학자, 약간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의법의학자는 동물 부검을 통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설명했을까요?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국과수는 아시잖아요. 네. 국과수에 있는 법의관 분들이 하시는 일을 동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수의법의학자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하시네요. 네. 그럼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바쁘실 텐데 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절에도 불러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평소에 그것이 하고 싶다는 좀 보시나요? 저희 남편이 워낙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어서 오. 옆에서 이제 같이 보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저희 남편은 뭐 결방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 이제 슬퍼. 네. 그 연말에 조금 결방이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올해, 그래서. 작년에. 근데 뭐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맞아요. 제 집에 올 때쯤 되면 항상 그 알이 틀어져 있어서 네, 같이 제 방송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관님은 어떤 계기로 수의법의학자가 된 거예요? 2003년부터 이제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일을 하면서 그 동물부검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뭐 저희 기관 자체는 가축의 이제 전염병을 다루는 기관이라 소나 돼지나 이제 뭐 닭 같은 가축의 전염병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경찰에서 그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면 재물손괴죄로 이렇게 저희 기관으로 동물부검을 조금 의뢰를 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한두 건이었었는데 한 2017년 그때부터 이렇게 20건, 50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2019년부터는 뭐 한 해 100건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2019년부터 좀 연구 사업도 시작을 하고 네, 좀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재물손괴죄라고 했는데 네. 동물 부검하는데 재물손괴죄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법적 지위가 아직까지는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물건? 네,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례가 어쨌거나 재물손괴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재물손괴죄보다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동물을 전담하는 뭐 과나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동물 법적 지위는 물건인 거예요? 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바뀌면 좋겠어요. 동물에 대한 지위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그렇죠. 네. 이 수의법의학자가 된다는 거는 그 시작은 법의학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의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의사로 저희는 시작을 오. 하고 있고요. 동물부검은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수의사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못 알고 법의학자가 돼버리면 이제 다시 돌려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람도 어쨌든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의법의학자분들은 사람도 부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법의관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각자의 영역은 각자. 그러니까 영역은 있는 건데 어쨌든 진짜 만약에 뭐 갑자기 무인도에 갔는데 누가 갑자기 죽었는데 부검을 해야 돼요. 근데 법의관도 없고 무인도에 가서 부검할 일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실 수 있냐? 법적인 따지지 말고 그 사람도 어쨌든 뭐 동물이니까. 저희도 국가수 가서 이렇게 사람 부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부 장기의 뭐 위치나 이런 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가수 급할 때 막 연락 와서 좀 도와달랄까 봐 지금.
그러면 주로 어떤 동물을 부검을 하시나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소나 돼지나 뭐 말 주로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도 하고 뭐 현재는 반려동물인 이제 개랑 고양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동물까지 부검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김치 뭐 이런 치즈 이런 애들이 제일 작고 뭐 햄스터 햄스터도? 반려동물로 햄스터 요새 아, 많이 키우죠. 키우시거든요. 쥐는 어떻게 하다가 부검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한 손가락 한 마디 되는 생쥐였는데요. 생쥐인데 떡볶이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쥐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경찰에서 한번 의뢰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조리 과정 중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포장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그게 분쟁이 있었군요. 네, 아. 소비자와 본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검은 그래서 해서 결과 나왔나요? 조리 과정 중에 들어간 거는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 과정에 들어간 쥐였으면 훨씬 더 열변성이 심했을 건데, 하지만 약하게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조리 후에도 생길 수 있는 열변성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야, 별 의뢰가 다 오네요. 네. 동물들은 뭐 크기 차이라든지 다양한 뭐 수중 동물도 있고 많잖아요. 네. 각 동물마다 조금 부검할 때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나요? 당연히 그렇고요. 주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약간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개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오기 전에 공부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 부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좀 부검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피부 털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그래도 동물보다는 훨씬 적게 걸리거든요. 근데 동물은 아무래도 털로 덮여져 있고 그냥 얼핏 보면은 하나도 상처가 없어 보여요. 죽어 있을 때. 근데 그거를 저희가 털도 다 어떨 때는 밀기도 하고 그 가죽도 다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사이즈는 작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더 복잡하구나 이게. 네. 그래서 한 마리도 뭐 최대 많이 걸릴 때는 뭐 4-5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요? 네.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부검을 하신 거예요? 20년 넘게 했으니까 한 10,000건 넘게는 하지 않았을까. 10,000건 넘게? 네네. 와.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많은 동물들을 부검을 하셨는데 그중에 좀 특히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게 23년 아마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제 동물학대 현장으로 조금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 사체가 주택이었는데 많이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체마다 다 수습해서 저희가 이틀 동안 저희 팀이 다 가서 샜거든요. 얼마나 많았길래? 근데 그 최종 세니까 1,256마리였습니다. 아니 주택가에서요? 주택 한 주택에서. 주택 안에서? 네네. 한 주택 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인 것 같은데. 네, 들었을 때. 그 뭐 양평 개 대량 학살 사건이라고 뭐 처리 비용으로 10,000원씩 받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계속 죽게 그냥 놔두시 방치한 거네요. 방치하신 거죠. 부검을 해보니까 거의 영양실조 상태더라고요. 그 BCS라고 신체 충실 지수를 저희가 봐요. 그 1에서 이제 9까지 있는데 9가 제일 비만이고요. 보통 4, 5가 정상이고 1은 거의 극심한 기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보일 정도로 거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했습니다. 그 처벌 받았나요? 그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3년형을 받았거든요. 3년이 최고형이에요? 네, 3년형을 받았어요. 1,200마리를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내년이면 아마 출소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 진짜 사람보다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동물이 네. 이런 동물 학대 범죄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뭐 경찰청 통계 자료 보니까요.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18년에 한 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023년 통계로 보니까 거의 1,200건? 이래서 거의 뭐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늘었네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 다큐인데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거 정말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살해하고 학대하던 그 범인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실추라고요. 좀 수의 법의학자로 일하시면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체감하시나요? 이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FBI 보고서에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흔적이 있으면 조금 가정폭력을 의심을 해서 조금 더 추가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뭐 동물학대 전적이 있는지 꾸준히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그 전에 뭐 동물 학대했던 전적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좀 부검한 케이스 중에 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든지. 그알 프로그램에 저 네. 한번 나왔었던 케이스인데요. 길고양이를 이렇게 한 마리씩 모아서 이런 방법으로도 죽여보고 뭐 저런 방법으로도 죽여보고 그걸 또 영상으로도 남기고 뭐 인터넷에 유포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했다는 건 일종의 뭐 어떤 연습이나 실험을 했던. 네, 방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약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동물보호법의 한계 때문에 좀 낮은 형량을 받는 거잖아요. 금방 나올 거고 동물 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의법의학 분야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을 부검하는 법의학도 이 제자가 없기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네. 혹시 수의법의학계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때요? 안 그래도 저도 그 2호를 찾아서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네네. 저희는 훨씬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 수의법의학 쪽은 한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저희 실에 이제 수의사는 3명이고요. 3명.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도 한 2분 정도 수의사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직은 한 1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뭐 점차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나 관심 자체가 한 해 한 해 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체감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걸로 그알저알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만 봐도 그게 대표가 될까요? 저는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알잘 거쳐서 유퀴즈 나가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또 이렇게 작가님들 보시고 섭외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보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는 그알이 Q&A 시간입니다. 봉파리님 질문입니다. 궁금하네요, 이거. 네. 곤충이나 어류, 파충류도 부검할 수 있나요? 포유류랑 이제 조류만 저희 기관에서 부검을 하고요. 그 곤충은 또 곤충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태 연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곤충 막 무당벌레 이런 애들 어떻게 부검 이렇게 뭘로 해요? 그 현미경을 놓고 그 실체 현미경이라고 이렇게 저희도 구더기 체크하거나 이럴 때 보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날개 모양이나 배 모양, 뭐 다리 모양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미경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쪽 세계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와, 곤충. 참새와 비둘기 같은 그 조류는 부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조류질병과라고 따로 조류를 전문적으로 부검을 하시는 과가 있어요. 저도 약간 몇 년 조류 부검을 했었는데, 네, 인사이동이 약간 있어서. 인사이동 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조류하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네. 이러다가 그알잘 다음 주 나가는데 갑자기 너 내일부터 조류 가라면 조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본부장님.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한라봉님 질문입니다. 동물은 부검 후 자체 폐기 처리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부검 후에 가족들이 장례식 못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가축전염병 예방법 때문에 저희 기관은 생겼고요. 이게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물의 전염병이라는 게 뭐 한
애가 걸리면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외부로는 지금 못 나가게 돼 있고 저희가 자체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스럽지만 가족분들한테는 돌려드리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이 지금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뭐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디 묻거나 해서 안 되고 쓰레기 봉지 담아서 버리는 게 법이라면서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 업체가 그래도 있거든요. 반려동물 화장 네. 업체가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은 화장을 해주는 거네요. 뭐 사실 땅에 묻거나 이거는 사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프리지아님 질문입니다. 그 알자를 통해 수의법의학자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보네요. 반려인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인데요. 일하시면서 시스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만 뽑아보시자면 제일 아쉬운 거. 제일 아쉬운 거는 뭐 법의관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맞아요. 법의학자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사들보다 더 공부해서 된 건데, 네. 근데 법의학자는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처우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같은 상황이라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택하신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상 받으셨대요. 네? 공무원상. 공무원상은 뭐예요?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약간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로운 상이고요. 전체 공무원 중에 약 50명 정도 뽑는 걸로. 그 수많은 공무원 중에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누가 주는 상이에요? 그 이제 품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시지 왜? 네. 아이고, 부끄러워서. 저는 예전에 그 훈민정 랩이라는 그 UCC 영상으로 대한민국 1회 UCC 대상 받았거든요. 아, 네. 문화관광부 이제 장관상이었는데 훨씬 훌륭한 상 받으셨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지막 질문은 그 알 저 알 맛집 추천 시간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맛집을 추천해도 되고요. 약간 미식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도 가능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영화 추천이요? 네. 소방관 최근에 봤는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소방관 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감명을 받아서 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 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맛집은 관심 없으신가 봐요. 맛집 엄청 관심 많은데 그래도 공천은 충천할 때가 별로 왜 김밥의 도시 아닙니까? 김밥. 오늘 이경현 연구관님과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어요. 새로운 분야여서 저도 많이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긴장되면서도 뭐 예. 네, 참 재밌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 특히 저희 본부장님과 정말 저는 저 혼자 이게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저희 동료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본부장님께 한 말씀 따로 하시겠어요? 이 카메라 보면서? 저희 김정희 본부장. 안녕하세요. 진짜 근데 저희 이번에 본부장님이 이제 오신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끝난 거예요? 오신 지 1년 이제 약간 넘었는데요. 진짜 저희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라고 저희가 그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계속 냈는데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게 통과가 됐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아유, 김정희 본부장님,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어쨌든 동물의 법적 지위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 간디가 한 말 아시죠? 그 한 나라의 그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동물을 보는 거는 좀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아니고. 하루빨리 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법적 지위도 바뀌고 그리고 수의법의학 분야도
그에 따라서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의법의학 분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경현 연구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